네, 안녕하세요. 가기정 부부에서 인공지능 기반 정책관을 맡고 있는 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조 강의를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사실은 조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우리 박재관 대표님이 개회사 하신다고 하는데 개회사가 아니라 강연을 하셔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다는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AI 대전환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AI가 지금 열풍이 불고 있고요. 모든 ICT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흡수할 정도로 한 대전환 시대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AI라는 주제로 지금 오늘 토론을 하시는데, 한국형 AI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오늘 같이 저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는 산업계 전문가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보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 입장에서 한국형 AI, 그 다음에 넓게는 인공지능 관련된 더 넓은 방향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또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김경준 대표님과 그다음에 박정원 대표님 만나서 반갑고요. 박선호 국장님, 오랜만에 최경석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부터 초보대 시대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준비되셨습니까? 여기나? 네, 제가 아까 알겠습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었고, 초고대 AI의 영향력과 현재 우리의 수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사실 대통령이 모시고 초고대 AI 도약이라는 저희 선언식을 가졌고요. 그 부분도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지난 4월 대통령께 보고드린 초고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추진 과제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좋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16년입니다.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우리 바둑 기사였던 이세돌과 대국을 했었고요. 연거푸 승리를 다 하면서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인공지능의 어떤 가능성과 그다음에 디지털 대변역 시대의 도래를 알렸던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사건 이후에 우리 정부도 이런 디지털 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한번 좀 재조명을 해보면요.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관련된 다양한 법무처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 챗GPT 관련된 생성형 AI가 돌풍을 불면서 이에 대응해서 초고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초고대 AI 도약 행사를 개최했고요. 거기서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AI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3법이 개정됐고 지능정보화 사회 기본법을 제정했으며 데이터 산업법 제정 등이 이루어져서 법적 기반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런 성과를 잠깐 보시면은 22년도 기준입니다만 지금 AI 기업이 국내 한 약 2천여 개 정도 신생으로 이제 계속 AI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매출액도 보면 매출액 산업 종사자 같이 보면 급격하게 또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AI R&D 투자라든지 특히 스타트업들이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시장 급격히 성장 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국제적 지수도 한번 보면 높은 평가가 있습니다. 글로벌 AI 지수에서 현재 6위 정도로 평가되고 있고, 또 인공지능이 얼마나 어떤 민주적 가치를 가지고 있냐 하는 부분에서도 선두그룹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 또 기술 현황 및 전망을 참고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인공지능도 저희들이 말하는 윈터 기간이 있습니다. 한 2번의 암흑기를 거친 후에
그 안에 이제 데이터가 축적되고 컴퓨팅 파워도 증가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0년 과학 난제였던 단백질 3차원 구조 예측하는데도 성공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챗GPT 등 생성형 AI가 지금 전 세계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작년 9월이었습니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캐나다 AI 석학과의 대화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제프리 힌튼 교수를 만났고요. 제프리 힌튼 교수가 그때 가까운 미래에 완전한 자연어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소프트웨어 측면이 아니라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혁신이 새로운 인공지능의 어떤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혁신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을 거듭하면서 예상보다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분류한다든지 어떤 뭐 언어 측에서 영어를 이해한다든지 뭐 특정한 시각과 언어 관련된 테스트에서는 어떤 인간의 어떤 지금 수준에 많이 도달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고요. 최근에는 인간처럼 스스로 유연하게 사고하고 추론하고 창조적인 생성도 가능한 그런 수준의 차세대 AI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성뿐만 아니라 언어, 동작 등이 종합된 그런 어떤 멀티모달 AI가 개발되고 있고요. 또 그 반대 측면에서 그럼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신뢰성 측면에서 설명이 좀 가능해야 되는 AI가 돼야 되고 또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력 문제입니다. 예, 인공지능을 뒷단에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는 수많은 뭐 다 아시다시피 수많은 GPU 관련된 컴퓨터 자원과 전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AI 연산에 최적화된 AI 반도체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고 특히 또 자사 제품에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어떤 산업적 측면에서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클라우드 기업들은 컴퓨팅 파워를 어찌됐건 저전력과 고효율로 제공하기 위해서 디사 데이터 센터에 AI 반도체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도체 강국입니다. 반도체 강국인데 메모리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차세대 AI 관련된 반도체 기술 개발에 역진하고 있고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이런 AI 반도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 성과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상화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일상화에서 얼마만큼 AI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를 얼마만큼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굳이 간에 지금 AI는 우리 근처에 와 있고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그 사회 문제 해결에도 지금 AI가 적용되고 있고 학제나 이런 연구, 예를 들면 과학 부분이나 수학이나 이런 분의 난제 해결에도 수단으로 계속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챗GPT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챗GPT가 작년 등장한 이후에 인공지능은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출시 다시 한번 얘기하면 5일 만에 100만 명 이용자 달성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기존 디지털에 관련된 서비스에 비해 압도적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픈AI 또 빌 게이츠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자기가 평생 경험한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한 그런 것보다 더한 혁신의 어떤 것이 있고, 예,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PC나 인터넷에 비견할 만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빅테크 기업들이
초고대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이제 뒤에서 우리 의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런 경쟁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초고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우리도 초고대 AI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무대로 진출해야 한다는 어떤 사명도 있습니다. 초고대 AI라는 말을 씁니다. 생성형 AI라는 말도 쓰고요. 근데 초고대 AI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단어 간의 관계에 문장의 맥락과 의미를 좀 학습시킨 다음에 위치할 단어를 추론 생성하는 어떤 생성형 AI, 그 중에서도 이제 모델의 크기나 데이터의 규모가 매우 큰 AI를 의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모델을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이제 사전을 학습을 시키고요. 사전 학습한 모델을 조정을 좀 통해서 미세 조정을 통하고 또 강화 학습을 통해서 활용 목적에 맞게 개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초고대 AI는 디지털 산업 자체를 이제 파괴하고 혁신적으로 파괴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파괴하고 있고, 오피스 소프트웨어라든지 검색 서비스를 압도적으로 효율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범용적인 그런 활용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영역으로 여기 어떤 프로그램, 어떤 코딩뿐만 아니라 의료, 그 다음에 금융, 어떤 광고, 그다음에 법률 부분, 이런 어떤 지식 관련된 업무의 생산성을 급속히 높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각 산업군으로 이런 AI가 내재화돼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초고대 AI를 활용한다는 어떤 수준에 따라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산업 전체의 어떤 경쟁력이 좌우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기대와 함께 그럼 이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인가, 이런 거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이 시연을 해보셨습니다만 편향성 문제도 있고요. 아직 정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결과물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그 AI에 아직 가야 할 부분, 한계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AI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리터러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얘기했던 여러 가지들 그런 문제들도 AI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요, 적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AI의 어떤 리터러시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어떤 법제도와의 어떤 충돌 문제도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라든지 개인정보의 어떤 유출 문제, 이런 문제들도 기존의 법제도와 충돌됩니다. 일자리 얘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가 일단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문제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윤리라는 문제, 어떤 편향적 AI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나타내는 사회적 어떤 그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 요즘 얘기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들도 쟁점화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확산되면서 대대로 이런 디지털 경쟁 쟁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또 이해관계자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하고 사회적 공감을 통해서 제도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입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응을 하고 우려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것도 글로벌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영국에서 유럽, 그다음 미국 중심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을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 중이라는 사람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부도 노력을 계속했고요. 민간의 도전 이런 부분, 아까 이어서 우리 국정수장님이나 이제 그동안 대표님이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 민간의 도전이 계속돼 왔고 투자도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독자적인 초거대 AI 플랫폼 개발을 했고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말씀 주셨던 네이버의 클로버 X, 하이퍼 클로버 X와 또 LG연구원에서 발표한 엑사온 2.0이라든지 SK텔레콤의 A.DOT, 그 다음에 오늘 오시지 않습니다. 키의 믿음, 그 다음에 카카오의 코GPT, 여러 가지 관련된 초거대 AI 모델을 발표를 했고요. 또 전문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특히 한국어 기반으로는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점을 가지고 연이어서 모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력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 약 미국에 대비, 미국이 월등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비 약 한 90%, 89.1%라고 하는데요. 수로 평가를 되고 있고, 그 기반에는 역시 검색 관련된 엔진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토종 우리 기업들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또 정부가 그간 좀 구축해온 어떤 AI 학습용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팅 자원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 고도화했었던 부분, 이런 어떤 그런 기반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초거대 AI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인재 얘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AI 인재 굉장히 부족한 부분입니다만 양적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빠르게 AI 핵심 인재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산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스타트업들도 초거대 AI 기반으로 특화적 서비스, 전문적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도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가 그럼 도대체 뭘 하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발표한 초거대의 경제력 강화 방안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인프라 측면에서 인프라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초거대 AI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비전을 마련했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강점이 있는 한국어 플랫폼을 토대로 비영어권부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자들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적 초거대 AI 응용 서비스로 어쩌면은 유니콘 기업을 넘어서 세계의 어떤 좋은 어떤 사업으로서 하나 나올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세계 1위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으로 한번 좀 만들어봤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의 전략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프라입니다. 초거대 AI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거대 AI 개발의 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보강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럴듯한 이런 거짓 답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 중인 K-클라우드 정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전력 고성능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를 클라우드에 접목시켜서 국내의 반도체 클라우드를 동시에 육성하는 그 K-클라우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생태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초거대 AI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뿐만 아니라 지금 5개의 초거대 AI 보유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약 105개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협의체가 구성됐고요. 여기서 법률, 의료, 학술 등 민간 전문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응용 서비스를 개발을 할 거고, 그리고 정부도 5개 분야에 있어서 어떤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법률, 상담, 문화예술, 의료, 학술 연구 분야에 대해서 플래그십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또 진행 중인 AI 인력 양성 사업에서도 초고대 AI 관련된 교육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활용 역량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리터러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AI를 다 일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5년간 약 100만 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AI 관련된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대 AI 확산에 따라서 의료, 제조, 금융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아까 제기되는 문제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정경쟁의 문제점, 그 다음에 보안의 문제점, 윤리적인 문제점, 이런 논의, 사회적으로 수용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AI 활용 측면에서 또한 지적재산권 문제, 개인정보 등의 기존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초고대 AI 위험에 관련된 부분을 평가하되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향상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민간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리와 신뢰성을 갖춘 AI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강조를 하면 이 윤리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강조되고 있고요. AI가 윤리와 신뢰성을 갖추지 못하면 인간에 대해서 굉장한 위협이 될 것이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로 될 수 있다는 데 대한 공감이 있고요. 그래서 AI 관련된 윤리와 신뢰성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2019년서부터 OECD에서 AI 인공지능 윤리 관련된 기준, 권고안이 마련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윤리 기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AI를 개발하고 서비스 개발할 때 개발 안내서 이런 부분들 다 만들어서 준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자율점검표와 개발 안내서도 마련했습니다. 약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조금 뭐 크게 중요한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냐면 AI가 관련된 서비스가 나오고 나면 이게 약간 돌이킬 수 없고 사회적 문제화가 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이건 사전적으로 개발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윤리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체계를 갖춰놔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AI를 접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산업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내외 AI를 비교할 때 어느 AI가 더 신뢰성이나 안정성이나 설명이 가능한 AI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강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또 채워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 취직을 하려면 면접을 보거나 채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AI가 이런 부분을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블랙박스로 여겨지는 이 AI가 어떠한 신뢰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수행할 것인가 이런 건 아주 큰 문제고 안전 문제나 치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이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정말적으로 신뢰성을 갖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AI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야별로 자율점검표와 개발 안내서를 마련하고 또 AI 기업을 대상으로도 자율점검표를 만들고 현장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증이 되면 이용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관련된 부분들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근데 사실은 인증이라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고 또 잘못하다 보면은 굉장히 규제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 관련된 부분도 일단은 자율적인 민간의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아랫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교육 부분은 교육부와 좀 협의를 해서 어떤 AI 윤리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학교나 이런 어떤
학교 이외에 어떤 온라인 교육이나 어떤 그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법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들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EU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된 부분이 제정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관련된 법이 지금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상태인데 아직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 육성 측면과 역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가 균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신뢰성 확보 측면을 좀 말씀드리면 도대체 어느 영역에서 AI가 도입될 때 고위험으로 분류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고위험에 대한 AI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규제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어떤 그 재정 방향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고, 만약 인공지능법이 제정된다면 EU하고 같이 속도를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인공지능 관련된 기본법을 제정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인공지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더욱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을 정부에서 맞춰서 국민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